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남교육청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학교에서 이어져온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1919년 아운의 장터에서 펼쳐졌던 3.1운동이 무대에서 재현됩니다. 이어진 일제의 탄압. 혹독한 형무소 안에서도 대한 독립의 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병탄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독립운동. 끝내 찾은 광복된 조국의 희망찬 내일이 뮤지컬로 그려집니다. 경남 지역 학생과 교사로 꾸려진 경남 교육 뮤지컬단이 2달 동안 준비한 코레아 우라, 대한만세 뮤지컬입니다. 유관순 연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놀랍고 되게 감사했어요. 일제 강점기, 학교에서 이어져온 독립정신을 볼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글이 사라진 교과서로 일제에 의해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교육이 펼쳐져야 했던 학교. 그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꿈꾸며 만세운동과 동맹휴업을 이끌다 제적된 김원봉, 이귀수 선생의 학적부. 또 민족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생님들의 발자취가 전시됩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또 장차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경남의 각 학교에서 발굴한 독립운동 사료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고 서영애 선생은 임시정부 주 프랑스 대사를 지냈습니다. 유럽에서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조명 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6년 4월 백범 김구 선생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서영애에게 보낸 친필 편지입니다. 임시정부 유럽지부 설치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유럽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서영애 선생의 답편지도 눈길을 끕니다. 부산에서 3.1운동 뒤 18살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건너간 서영애 선생은 1920년 프랑스로 홀로 떠났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고려통신사를 세우고 윤봉길 의거와 안창호 체포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유럽에 알렸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일제의 만행도 폭로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세계 만방에 일본의 잔악상을 알려야 된다고 해서 고려통신사 이름으로서 세계에다가 알리게 됩니다. 불어로 된 최초의 한국 역사 소설로 한국의 풍습과 독립 의지를 담은 어느 한국인의 삶은 프랑스 언론의 주목을 받아 1년 만에 5판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1운동 독립선언문을 불어로 번역해 책 뒤편에 함께 실었습니다. 또 브뤼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유럽 각지에서 국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방 이후 조국을 찾았지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회의를 느끼고 중국 상하이로 돌아갔고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그 대접을 못 받은 참 어떻게 보면 불운한 독립운동가이신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자료를 모으고 연구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한 유럽 공식 대표 서영애 선생. 편지와 기사, 사진 등 유품 수백여 점을 토대로 임정 수립 100년이 지나서야 역사적 학술적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오늘 공판 이후 결정됩니다. 70여일째 이어지고 있는 도정 공백이 해소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0여일.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2번째 공판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락할 경우
김 지사는 구치소를 나오는 이튿날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남부내륙 고속철도 복선화와 김해 신공항 문제 총리실 이관, 제2신항 진해 유치 등 대형 사업을 포함해 사회혁신 등 답보 상태에 놓인 도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회 도정 경제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 지사님이 안 계시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전반을 다 점검을 하셔야 되죠. 반대로 보석이 불어될 경우 대형 국책 사업은 물론 주요 역점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결정 시기는 이르면 오늘 공판 다음 날인 내일이나 다음 주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인 오는 25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재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김 지사가 다시 경남도정을 이끌게 될지 아니면 공백이 장기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이후 결정될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 여부가 민선 7기 경남도정 운영에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무원뿐 아니라 농업인이나 공무원 가족 등 일반인들도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까지 이 선심성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의 농업인 21명은 지난해 3박 5일 동안 선진 농업을 배운다며 공무원과 함께 동남아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기관 방문은 하루에 한 곳뿐, 나머지 일정은 유명 관광지입니다. 진주시는 이런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에 지난해만 9차례 176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과 5월에 연수가 집중됐습니다. 이분들이 어쩌라고 한 번씩 정말 어렵게 가시는 건데 그냥 농장하고 축산 이런 데만 계속 거기만 몇 군데 하루에 가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남해군도 지난해 모범 이장단과 새마을 남해군지회 해외 연수에 2,600만 원을 지원했고 사천시도 해외 우수 사례 견학을 명목으로 어업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도 동행했는데 대부분 관광 일정입니다.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 연수도 여전합니다. 산청구는 지난해 부부 동반 해외 연수를 6차례나 보냈는데 여행에 가깝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자로서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와 사기 진작 목적이라지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런 선심성 국외 연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2016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의 해외 연수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와 김해시 등 경남 5개 시군에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일부 시군은 없던 조례까지 만들어 공무원 가족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동반되는 이유는 어떤 과정에서 내조를 통해서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업무 집중을 하고 능력을 향상을 해서 노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적도 불분명한 선심성 해외 연수에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지난달 재개장한 남해 나비 생태공원이 요즘 인기입니다. 천여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 온실 등 갖가지 나비 체험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5m 거대한 온실안. 아기자기한 꽃파트로 꾸며진 온실안에 수백 마리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국내 최초로 남해에 조성됐던 나비 생태공원이 지난달 초 리모델링을 끝내고 다시 개장했습니다. 약 2,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된 나비와 각종 곤충들의 표본을 생태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곳은 직접 곤충을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나비 애벌레를 만졌다가 고약한 냄새에 혼쭐이 납니다. 내 주변에 있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야. 자신의 손만큼 큰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용기 내어 집어 올립니다.
물컹물컹한데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근데 징그럽기도 한데 만지는 재미 때문에 재밌어요. 돋보기를 손에 든 꼬마 과학자들은 알과 애벌레, 번데기까지 나비의 일생을 살펴보고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 양서류들도 관찰합니다. 생태공원의 백미는 나비 온실. 다양한 나비들이 꿀을 먹고 비행하는 모습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나비 온실에는 호랑나비와 흰나비 등 5종의 천여 마리 나비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온도 26도, 습도 35도를 맞춰 30일 동안 길러낸 나비들을 일주일에 500마리씩 온실에 투입합니다. 근처에 이렇게 큰 생태공원이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나비도 볼 수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한번 가셨던 분들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학습 차원에서도 오시고. 재개장 40일 만에 5,500여 명이 찾은 나비 생태공원. 남해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로 찬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4월답지 않게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의 기온 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내려간 모습 보이고요. 낮 기온의 경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지만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안개가 짙어지면서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현재 함안의 가시거리 140m, 합천 170m 등 내륙을 중심으로 200m 미만에 그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옷차림만 너무 얇게 하지 않으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무척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높은 구름만 약간씩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때때로 구름 많겠고요.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내려간 모습인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고성이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 2도, 그 밖에도 대부분 5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최고 2.5에서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창원시 용원동에 건설된 민영주택에 입주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배정 신청을 받습니다. 창원에 본원을 둔 한국전기연구원이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객장TV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산 출신 이교재, 밀양 출신 김대지, 양산 출신 윤현진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홍보합니다.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는 창원에서 창립 행사를 갖고 학술 연구와 전문 인력 육성, 사업자 협업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군 간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탄피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 5일 창원 진해 해군 간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20mm와 12.7mm 탄피 10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아파트에 사는 해군 부사관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탄두가 없는 이미 사용된 탄피지만 회수가 원칙이라며 합동조사팀이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